또 국방 장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방산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카이죠.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비리 혐의가 현재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기자님께서 과연 어떤 혐의가 드러났고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까지 포함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상당히 대대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전국 8곳에 100여 명을 가지고 투입을 했는데 지금 한국항공우주산업 여기에 이 T-50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 과정에 예산만 1,000억 원대 들어가고 그리고 이 납품가까지 생각하면 뭐 수조 원의 예산을 들인 사업, 3조 원의 예산을 들인 사업인데 그럼 이제 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사기업인가요,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사기업입니다. 예, 지금 이게 원래 우리가 그 공기업으로 출발했다가 뒤에 민영화가 된 거군요. 민영화가 됐는데 아마 구조 사업 지분 구조를 보면은 사기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저기하게 있겠지만 어쨌든 민간 기업으로 분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이 납품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원가를 부풀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 모든 그 비리 사건의 경우에는 돈을 챙기잖아요. 그리고 그 챙긴 돈을 누가 어디에 언제 썼는지 어떤 목적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군다나 이제 방산비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대한 돈이 흘러나왔고 그게 어디론가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의원님께서는 이 자금이 혹시 박근혜 정부 실세들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말씀 들으신 적 있나요? 이런 이야기? 이제 이 부분은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될 것이긴 한데요. 네. 혹시 뭐 정치권의 이야기는 없습니까? 뭐 그 전부터도 많은 부분이 있었죠. 특히나 이제 카이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카드깡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이제 흘러나왔고. 해주세요, 이야기. 네, 이제 이건 감사원 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부풀려가지고 실제로는 직원들 상여금이라고 지출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 7억 원 정도의 비용이 상품권으로 만들어져서 이걸 어디에 썼는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품권은 도대체 누가 받았을까라고 하는 그 논쟁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 검찰이 계속 밝혀질 것 같고 근데 대신 이 얘기가 나올 때 꼭 하나 좀 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산 비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 감사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비리의 문제와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비리의 문제가 조금 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는 기술 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물이 새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결빙의 문제라든가 회전익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 기술 개발이 조금 잘못되고 국산화에서 미진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비리로 직결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비리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제품이란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납품시키도록 한 사람은 그 결정권자는 누구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지금 감사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장에게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카이 사장에게도 연관돼서 그런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카이가 여러 가지 그런 군수산업 물자를 이제 생산하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감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가장 큰 게 수리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리온. 이제 국산 한국형 헬기인데요.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 이게 엄청난 부실 덩어리다. 1조 2천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돼서 현재 이미 실전 배치가 되고 있고 60대가 운용 중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 성능이 너무나 형편없다라고 하는 감사 결과입니다.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제가 그 1,000억 원대 예산 낭비 부분은 예전에 T-50 개발 과정에서 예산 낭비였는데 제가 수리온으로 좀 잘못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구조적 비리와도 연결돼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 김광진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방위산업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의혹이 가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신데 미사일을 우리보다 북한이 더 빨리 개발하고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할 때 이런 방산 비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척결 의지를 밝히셨던 분인데 오히려 지금 조사 대상이 되는 것 좀 씁쓸한데 일단 저는 수리온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 보면서 그 상당히 조금 이 강한 어떤 그 개혁 의지를 느꼈는데 수리온이나 이제 T50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자체 개발해서 앞으로 또 수출도 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그 방산업의 이 주력 상품이 돼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그 결함을 인정하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큰 비리 구조와 어떤 닮았던 부분을 지금 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네, 일단 수리용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감사원 결과 보고 깜짝 놀란 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샌다, 헬기에. 또 결빙 현상이 일어난다. 게다가 이제 헬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방에는 유리 아니겠습니까? 뭐 잘 보여야 되고 안전하기도 해야 되고 튼튼하기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동안 사용된 적 없는 소재가 사용돼서 3년 동안 5차례 넘게 파손되기도 했다. 그리고 엔진 제어기 검증도 부실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더 충격적인 게 시험 비행 동안에 시험하는 동안에 추락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려 3차례나 추락 사고 발생했다. 그런데도 방사청이 사업 일정이 촉박하니까 빨리 진행해라 라고 해서 결국은 실전에 배치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김광진 전 의원님한테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하면서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빙 영상이나 뭐 물이 새거나 하는 그 자체 이것을 방산비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술 개발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카이가 그 국산 항공기라고 하는 것을 이 헬기를 3년 만에 개발을 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촉박한 시간을 주고 무조건 만들어내라라고 하는 그 처음에 당초의 계획이 조금 고민의 지점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큰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3번의 추락 사고도 있었고 또 이것을 소요로서 사용해야 되는 육군에서 이 제품이 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조금 더 개선해달라고 하는 요구를 묵살하고 바로 현장에 납품한 그 결정권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지 단순하게 수리원에 ABC라고 하는 것이 좀 기술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계속 비리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 논점 자체가 흐트러집니다. 그렇다면 성능이 떨어지고 뭔가 완벽하지 않은, 게다가 우리나라 탑승하는 그런 군인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의 헬기를 실전 배치했다. 배치 강행했다. 결정권자가 책임이 있다. 누굽니까, 결정권자가? 그러니까 양측이 다 있겠죠. 예를 들면 카이 사장이라고 하는 분 입장에서는 정해진 기한 내에 기체를 납품하지 못하면 지체 상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안 좋더라도 어떻게든 지체상금 물지 않고 바로 납품을 하고 싶어 했었던 욕구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물론 그 사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해야 되는 입장.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이나 아니면 육군의 관계자 입장에, 누구일지 모르겠지만 그 관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직접 본인이 타는 건 아니고 받아달라라고 하는 많은 압력과 요구들이 있어 왔다면 그냥 정책 결정을 할 수 있겠죠. 최종 결정은 방위사업청장이 했겠습니다만 그러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방위사업청장이 혼자서 예를 들면 카이 사장과 독대를 해서 결정을 내린 것이냐 아니면 외부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방위사업청장이 최종 승인을 한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미국에서 29개 항목 이 미달 테스트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테스트의 기본적인 ROC라고 하는 것들 다 좀 조정해 주거든요. 예를 들면 최소한 99 정도는 만족해야지 통과인 것을 한 80점 정도로 항목 점수를 낮춰주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것에 연관된 사람들은 누구인 것이냐.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한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의 압력에 의해서 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검찰이 밝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에 대한 수사가 배임 혐의인데 예. 그런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험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무시했느냐 그 부분을 이제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테면 좀 미필적 고의냐 적극적 고의냐 거기에서 그 부분을 좀 더 살필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가 이 방산에서 너무나 문제 있는 그런 무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방탄복에 총알이 뚫리고 그리고 통영함이나 뭐 이런 사례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번 사건이 어떤 계기가 돼서 고구마 줄기처럼 계속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광진 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판단 구조, 어떤 식으로 그런 분명히 어쨌든 테스트는 거치게 되는데 그 테스트의 값을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고 그리고 그 기준을 또 어떤 식으로 완화를 시켜서 그렇게 통과를 시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밝혀내면 앞으로 더 유사한 지금 그런 방산 사례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 잠깐 언급하셨는데 이 카이가 제대로 된 개발을 못해서 일정을 못 지키니까 이제 그에 따라서 지체상금 늦었을 때 내는 거죠. 이게 4,500억 원 이상이었다. 그런데 이제 방사청에서 이걸 보완할 테니까 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대로 4,500억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도 나중에 보니까 성능이 개선이 안 돼 있더라라고 요약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하나 약간의 의문점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잘 모르겠어요. 예. 이게 감사원이 감사를 시작해서 결과 발표를 했는데요. 감사를 시작한 시점이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 초반이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당시 여러 가지 실험 절차도 거쳤는데 왜 발표를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제서야 정권이 바친 다음에서야 감사 결과가 발표될 수밖에 없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 감사 결과가 다 끝났는데 지금 발표한 것인지 아닌 건지는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카이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도 계속적인 논의가 있어 왔었고 감사원에 관련한 그 감사를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공개 감사를 이제 흔히 말하는 방산과 관련한 부분들은 감사원이 공개 감사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표 시점을 조정한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끝난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후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조건 이게 감사원이 감사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검찰이 수사를 착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검찰이 수사 착수할 수 있는 건이잖아요. 게다가 이야기에 나오는 금액의 단위가 굉장히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과연 국회에서 여러 차례 의원들이 문제 제기도 하고 국정조사나 이런 것도 국정감사도 있었겠죠. 그런데 검찰이 몰랐을까? 혹시 알고도 뭔가 조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혹시 정치권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은 없었나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측면일 수 있는데요. 우리 고 기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수리원 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좀 특이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왜냐하면 국회에서도 T50이라든가 아니면 수리원이라든가 이런 기체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든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템이다라고 하는 약간의 신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아마 검찰에서도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다양한 무기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 조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아하, 네. 그리고 지금 장명진 방사청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교 동기죠. 네, 서강대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네, 서강대 전자공학과 70학번 동기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뭔가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기자님께서는 이것과 관련된 임명 당시로 거슬러 갔을 때 그때 이야기 있었나요? 유도신문을 많이 하시는 아닙니다. 궁금합니다, 저도. 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전모가 밝혀지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역할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하고 좀 저는 비슷한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냥 못 본 척 하는 사람, 모르는 척 해주는 사람의 역할 정도로 우리가 지금 어떤 보이는 구도로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떤 그런 비리의 적극적인 구조에서 그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어떤 무마하거나 조금 그런 좀 못 본 척 해주는 그런 역할. 지금까지 우리가 사드 배치나 여러 가지 역할을 보면은 김관진 전 그 안보실장하고 한민구 장관하고 역할이 되게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럼 비슷한 구조가 방산 비리에서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이제 수리온도 큰 규모입니다만 사실은 그 방위 사업 중에 수리온 사업보다 훨씬 더 큰 것도 많잖아요. 예. 대표적인 게 바로 KF-X라든지 이런 것일 텐데 사드도 관련돼 있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하는 시각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인 그런 구체적인 정보가 있거나 그런 것들이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만 아직 의혹은 많이 있거든요.
혹시 뭐 민주당이나 아니면 현재 그 정부 차원에서 뭔가 의혹을 제기하고 뭐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준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사드의 도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차원에서 진행 과정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이미 한 상태로 있고요. 그다음에 FX 사업과 관련, 그러니까 외국에서 비행기를 도입해온 FX 사업, 그리고 한국형 미사일을 개발하는 KFX 사업, 이 두 개 중에서 특히 FX 사업은 로키드 마틴사와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전에도 계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었고, 잘못점에 대해서 찾아야 된다. 특히나 김관진 장관이 결정에 있어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는 걸로 이 사안 자체를 뒤집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재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고민들은 다 안고 있습니다. 네. 의혹과 별개로 팩트로 존재하는 것으로 노무현 정부 때보다 한 100여 배, 그리고 이명박 정부보다 한 10배 이상으로 박근혜 정부 때 로키드 마틴에서 계약한 금액이 많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실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예. 거기서부터 어떤 의혹을 풀어가는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스러울 수도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큰 비리 구조와 어떤 닮았던 부분을 지금 보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리고 네, 일단 수리용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감사원 결과 보고 깜짝 놀란 게 참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이 샌다, 헬기에. 또 결빙 현상이 일어난다. 게다가 이제 헬기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전방에는 유리 아니겠습니까? 뭐 잘 보여야 되고 안전하기도 해야 되고 튼튼하기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동안 사용된 적 없는 소재가 사용돼서 3년 동안 5차례 넘게 파손되기도 했다. 그리고 엔진 제어기 검증도 부실했다. 그리고 이거는 정말 더 충격적인 게 시험 비행 동안에 시험하는 동안에 추락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려 3차례나 추락 사고 발생했다. 그런데도 방사청이 사업 일정이 촉박하니까 빨리 진행해라 라고 해서 결국은 실전에 배치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글쎄요, 이렇게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가지고 하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김광진 전 의원님한테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하면서 이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빙 현상이나 뭐 물이 새거나 하는 그 자체, 이것을 방산비리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기술 개발의 문제인 것이고, 지금 카이가 그 국산 항공기라고 하는 것을, 이 헬기를 3년 만에 개발을 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 촉박한 시간을 주고 무조건 너무나 형편없다라고 하는 감사 결과입니다. 기자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아까 제가 그 1,000억 원대 예산 낭비 부분은 예전에 T50 개발 과정에서 예산 낭비였는데 제가 수리원으로 좀 잘못 얘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박근혜 정부의 어떤 구조적 비리와도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 김광진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방위산업청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였기 때문에 이제 그런 또 의혹이 가는 것 같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신데 미사일을 우리보다 북한이 더 빨리 개발을 하고, 그리고 방위사업청장으로 재직할 때 이런 방산 비리에 대해서 적극적인 척결 의지를 밝히셨던 분인데 오히려 지금 조사 대상이 되는 것 좀 씁쓸한데, 일단 저는 수리온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 보면서 상당히 조금 이 강한 어떤 그 개혁 의지를 느꼈는데, 수리온이나 이제 T50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시 자체 개발해서 앞으로 또 수출도 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그 방산업의 이 주력 상품이 돼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어떤 그 결함을 인정하는 그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감사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비리의 문제와 검찰이 얘기하고 있는 비리의 문제가 조금 격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는 기술 개발의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뭐 물이 새는 문제라든가 아니면 결빙의 문제라든가 회전익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인데, 기술 개발이 조금 잘못되고 국산화에서 미진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비리로 직결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비리가 되는 것은 뭐냐면, 잘못된 제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납품시키도록 한 사람은, 그 결정권자는 누구인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있어서 지금 감사원이 생각하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역할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장에게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카이 사장에게도 연관돼서 그런 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카이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군수 산업 물자를 이제 생산하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감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정말 가장 큰 게 수리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수리온. 이제 국산 한국형 헬기인데요. 이게 감사원 감사 결과 이게
엄청난 부실 덩어리다. 1조 2천억 원의 개발비가 투입돼서 현재 이미 실전 배치가 되고 있고 60대가 운영 중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 성능이 너무 국방 장비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동안 방산비리 문제가 끊이지 않고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카이죠. 한국항공우주산업.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비리 혐의가 현재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수사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기자님께서 과연 어떤 혐의가 드러났고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는지 감사원의 감사 결과까지 포함해서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에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는데 상당히 대대적으로 투입을 했습니다. 전국 8곳에 100여 명을 가지고 투입을 했는데 지금 한국항공우주산업 여기에 이 T-50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 과정에 예산만 1,000억 원대 들어가고 그리고 이 납품가까지 생각하면 뭐 수조 원의 예산을 들인 사업, 3조 원의 예산을 들인 사업인데 그럼 이제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사기업인가요,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사기업입니다. 예, 지금 이게 원래 우리가 그 공기업으로 출발했다가 뒤에 민영화가 된 네, 거군요. 민영화가 됐는데 네. 아마 구조 사업 지분 구조를 보면은 사기업으로 보기에는 조금 저기하게 있겠지만 어쨌든 민간 기업으로 분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로는 이 납품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것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원가를 부풀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조사 결과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런데 결국 모든 그 비리 사건의 경우에는 돈을 챙기잖아요. 그리고 그 챙긴 돈을 누가 어디에 언제 썼는지 어떤 목적으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더군다나 이제 방산비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막대한 돈이 흘러나왔고 그게 어디론가 들어갔을 것이다라는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의원님께서는 이 자금이 혹시 박근혜 정부 실세들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말씀 들으신 적 있나요? 이런 이야기? 이제 이 부분은 검찰이 조사를 해야 될 것이긴 네. 한데요. 혹시 뭐 사실은 정치권의 이야기는 없습니까? 그 전부터도 많은 부분이 있었죠. 특히나 이제 카이 같은 경우에는 상품권 카드깡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이제 흘러나왔고. 해주세요, 이야기. 네, 이제 이건 감사원 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부풀려가지고 실제로는 직원들 상여금이라고 지출했는데 알고 봤더니 한 7억 원 정도의 비용이 상품권으로 만들어져서 이걸 어디에 썼는지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로 있는 거죠. 근데 그 상품권은 도대체 누가 받았을까라고 하는 그 논쟁들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제 검찰이 계속 밝혀질 것 같고 근데 대신 이 얘기가 나올 때 꼭 하나 좀 저는 알아주셨으면 좋겠는 것이 국민 여러분께서도 방산 비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지금